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또 열받는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나경원이, 우리 독립유공자 서운 관련해서, 김원봉이,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이다. 6.25 남침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서운을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원봉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예? 요거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뭐 여러 개 말할 거 없이 김원봉이 공산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라면 해방 이후에 그 북한으로 가지 뭐하러 김구하고 같이 남한으로 왔겠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걸 따져 보면은요, 우리가 그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그 사회를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이 해방이 됐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냐?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그 혼란의 세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45년 9월 9일 날 그 미군 하지,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를 그 점령국으로서 자기가 그러니까 총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사이가, 예? 우리가 이전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이 이후는 결론적으로 다시 또 다른 강압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해방 시기는 요 기간 그러니까 한 25일 정도,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누가 붙어요? 이승만과 그 주위 사람들이 결국은 이 위에 메가더, 그죠? 메가더는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고, 이 오키나와에 있는 하지 중령인가, 이 사람을 너 한국으로 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그 이후에 같이 들어오면서 셋이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그죠? 미팅을 하면서 결국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상황이 다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좌익, 우익, 중립, 그 다음에 또 세계 정세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탁, 신탁, 이래가지고 한참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때는 혼란되는 그 시기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그 이후에 그럼 김원봉은 뭘 했냐? 예? 그 김원봉은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김원봉이 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46년에 김원봉은 6월, 7월 이때, 6월, 7월 이때 그 김규식, 그 다음에 여운형,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좌우 합작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4원칙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원칙 이런 거를 발표를 하기도 해요. 여기에 김원봉이 굉장히 그 당시는 활약을 하고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사회주의를 하겠다, 공산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6년 10월 1일 요때 뭐가 터지냐면 대구 11선 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이게 왜 터지냐? 예? 이게 그 이후에 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회를 하다가 경찰이 애를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쫓아가다가 뭐 돌팔매질 하다가 그때 저 시민 6명인가 죽잖아요. 그죠? 그거가 생기고 나서 이때도 제주도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뭐 관공서, 경찰, 자영업자, 기업가 할 거 없이 95%의 사람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고요. 그 바로 이전에 46년 10월 1일에 그 비슷한 사건이 대구에서 벌어지면서 이때도 이제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48년 4월 3일 이때 350명의 그 남로당 사람들이 결국 버티다 못해 참다 못해 봉기를 하게 된 거고요. 경찰서를 습격을 하죠. 근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쪽에서는 그 남로당 사람들이 일으킨 양민학살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때 이게 거의 한 7년 동안 이어지면서 48년 이때 한 해 뭐 굉장히 세게 하여튼 이승만이 정부 수립 이후에 완전히 응원 경찰 뭐 서북청년단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거의 한 3만 명을 죽이잖아요. 예? 3만 명을 죽이는데 나중에 신고 접수된 거가 거의 한 80%가 정부군 경찰 서북청년단 이렇게 해서 죽은 거고요. 이 원래 남로당 사람들의 이제 무장대 이 사람의 같이 동조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을 죽인 거는 거의 한 12%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남로당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정말 이승만이 뭐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또 여수 순천 여기 있는 부대를 얘네들 제주도에 가서 이거를 진압을 해라 토벌을 해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나라 군인으로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명한 게 이제 그게 여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4.3 같은 거는 솔직히 배우지도 않았고 뭐 여순 사건 뭐 잠깐 이렇게 역사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뭐 여순 반란이라고 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란이 아니죠. 예?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이 자국민을 가서 죽입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김원봉은 지금 말씀드린 요 대구 11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이 사건 대구 11 사건 이후에 총파업하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관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7년 3월 22일에 체포가 됩니다. 김원봉이. 예? 누구한테 체포를 당하냐? 그 유명한 노덕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예?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검거하고 정말 악질 경찰. 예? 이 사람이 김원봉을 체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김원봉이 11 사건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노독술이 김원봉이 뺨을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원봉이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내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놈들이 현상금을 중국에서 320억을 내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백범 김구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해요. 현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빛나는 다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자기가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조국에 왔는데 미군 지휘를 받는 친일 경찰
노독술한테 체포가 돼서 뺨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시 노독술 그 위에 사람이 누구냐? 예? 여러분들 그 장택상 씨라고 아실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수도 경찰청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시를 해서 김원봉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그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장택상이 왜 그러면은 김원봉한테 어떤 뭐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택상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 우리가 이제 또 그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장택상의 아버지는 장승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에서 그 당시 한강 이남의 10대 부호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그 탐관오리입니다. 이 사람이 탐관오리인데 이 사람이 뭐 군수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관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관찰사를 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매관 매직 이런 게 워낙 성행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탐관오리 짓을 하면서 온갖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막 그 도민들 막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족치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허위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독립 운동가고 민족 운동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허위라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나 좀 잘 봐달라. 왜냐면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나를 좀 청구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뭐 20만 원이라고 그래요. 2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좀 얼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20만 원을 싸들고 가서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제자인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 스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받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우리 조선이 지금 이렇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가 장승원한테 그러면 지금 돈을 안 받겠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필요한 그 시기에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돈은 다시 가져갔어요. 장승원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허위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아주 그 속으로 많이 무섭겠죠. 자기는 이제 관찰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이제 박상진하고 이 몇 사람이 네 명인가 같이 해가지고 이 장승원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전에 약속했던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그거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뭐 술상을 좀 봐주고 그 사이에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4명이 바로 처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자기가 다 약속해놓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 기금, 독립자금을 나중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탁을 하러 온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밀고를 해서 처형을 당하게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장택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처형된 거를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가서 추후에 찾아가서 결국에는 장승원을 암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상진 의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 사람을 가서 암살을 할 때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장택상하고 거기 형제가 뭐 2명 뭐 이게 막내 아들인가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거고 나는 그 어떤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누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대구 11 사건을 요거를 빌미 삼아서 김원봉을 잡아들인 겁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김원봉이 진짜 어떻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안 잡히고 그렇게 활약을 한 사람인데 이 정말 노독술 같은 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 자 여러분들 같으면 한국에 있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가 너무 좌익 우익 너무 혼란스럽고 뭐 중요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막 죽잖아요, 그죠? 그 백범 김구도 결국 안두희한테 암살을 당하고 뭐 죽은 사람 많잖아요. 뭐 그 중에 한 명이 여운형이 47년 7월에 여운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운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해방되기 이전부터 건국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준 건국 준비위원회 이거를 만들어서 해방되는 그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 날 그 당시 그 일본 총독을 바로 찾아가서 그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군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철수하는 걸 도와줄 테니 뭐 그 당시 서울에 뭐 3개월 동안의 식량 그거를 뭐 지원을 하고 이런 얘기를 바로 하고 정말로 그 건국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요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47년 8월부터는 이 미 군정이 대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인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좌익단체 이 좌익단체를 폐쇄하고 그 좌익에 대한 그 인물들을 막 검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대구 12 사건 이때부터 이승만과 그 미 군정에 같이 빌붙어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빨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빨갱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김원봉이도 사실은 8월 12일 날 그 김원봉의 자택도 습격을 당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집까지 습격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어느 누가 여기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월북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자료에도 나오고 뭐 이제 가령 자기 비서한테 편지 썼던 뭐 이런 내용에도 보면은 북조선은 그렇게 내가 가고 싶지는 않은 곳이다. 그런데 남쪽의 정세가 너무 나쁘고 심지어 나를 너무나 위협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편지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김구하고 같이 남북 그 연석회의를 48년에 이제 그 하러 북한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북한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다.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려진 건 그 이후의 행적은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그 김원봉은 이제 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김일성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차곡차곡 하잖아요. 그죠? 48년, 49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김일성이 중국하고 소련에 일단 동의를 다 받고 그러고
그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치슨 라인. 그 당시 이제 미국 국방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 그렇죠. 그래서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그 자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를 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라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이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평양에서부터 쭉 해서 라인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뭐 요런 그 라인을 또 발표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야 이것도 있고 우리 다 소련, 중국 다 독립받았고 이 애치슨 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서 가서 공격을 하면은 2달이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원봉은 2달에 그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김일성에게 분명히 전쟁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김원봉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명이 사실은 월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해방 이후에 뭐 김원봉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정말 사회주의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월북을 했는데 그 월북한 사람들을 김원봉이 많이 살펴주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김일성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월북한 정치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거가 된 게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8년에 숙청을 당하면서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그 48년에 김원봉은 결국 이제 이제 북한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김원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48년에 그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보도연맹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주도에서 한 3만 명 죽이고 이때는 몇 명 죽였는지 뭐 가늠이 안 돼요. 뭐 100만 명을 죽였다, 뭐 200만 명을 죽였다,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하여튼 뭐 빨갱이 관련됐다, 뭐 비슷하다, 뭐 그런 뭐 집회 나가거나 무슨 뭐 쌀을 받아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원봉이 월북한 다음에 형제가 8명이 있는데, 8명이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그 4명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제 같이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남은 그 동생 한 명이 이때 죽은 거를 뭐 장례도 못 치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19가 터지고 결국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고 그 5.16이 시작되면서 이 동생이 결국은 여기에 가서 이제 그때야 이제 그 시신을 수입하고 장례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했다고 61년도에 이 동생이 연행이 됩니다. 그래서 177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이 되고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때 죄목은 이런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것도 결국은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가족을 또 이렇게 무기징역을 때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2010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죠.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의 그 재판이라는 게 무슨 지금 말하는 뭐 그런 재판이 아니고 그냥 군사 재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 재판의 기록을 나중에 까봤더니 거기에 명확하게 박정희, 그 당시에 그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가 사인을 했다는 거죠. 박정희가 날인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예?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뭐 관계된 그 사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 김원봉은 정말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이 남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회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약산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와 입장을 달리하고 완전히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런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이 사람 정말 이와 같은 그 김원봉을 공산주의자, 예? 뼛속까지 그 공산주의자 이렇게 그렇게 몰기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 뿌린 이승만, 예? 박정희, 특히 박정희 한번 보세요. 예? 그 사람이야말로 일제시대 때 그 만주 군관학교 나와서 그 혈서 쓰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순 사건, 여순 사건 때 그 전에 남로당에 입당을 하고 분명히 그 했던 오리지널 빨갱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따지면 그러면서 어떻게 아무나 되고 그렇게 빨갱이다, 공산주의자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정말 빨갱이 플러스, 예? 완전 그 완벽한 기회주의자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닭깎이 마사오, 예? 닭깎이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창씨 개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자로 따지면 이 박 씨의 뭐 나무 목자하고 뭐 정 씨의 뭐 이거를 해서 이게 뭐 닭깎이 마사오 이렇게 이름을 창씨 개명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좀 참고로 해서 창씨 개명을 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또 그게 싫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오카모토 미노루, 예.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 일본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 완전 친일파, 그 다음에 남로당에 가입했던 오리지널 빨갱이, 이런 그 박정희를 내비두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참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자기네 한국당 당사에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 사진 있고 박정희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정말 당사에 있는 사람들 좀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이 한번 보시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나. 예? 참, 그래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김원봉이 사회주의 노선을 혹이라도 그 노선을 택했다고 한들 그래서 해방 후에 월북을 했다 한들 그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가 20몇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오롯이 이 조국을 위해서 내던진 이런 김원봉의 그 헌신을 이렇게 퇴색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독립 유공자 그 기준에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대서 만약에 독립유공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고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역사는 그렇게 한 줄로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김원봉이 사회주의자였느냐 공산주의자였느냐 정말 그 북한 정부의 수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보고 검토하고 역사적인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 기준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독립운동가라는 게 해방 이전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이후 그거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 다 그 조선시대, 특히 그 조선시대 말기, 그 다음에 그 해방 전후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면면이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정말 보수도 아닌 가짜 보수들, 극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친일 매국 세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거를 경계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 진짜 우리가 대통령 한 명 바꿨지만 진짜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우리가 이 사람들 이거 좀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 다시 세우는 일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선거로 투표로 민주정부를 응원하고 이들을 몰아내는 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선거 제대로 합시다. 감사합니다.